실은 그 강물을 오히려 막고 거꾸로 흐르게 하는 억지스런 악의 힘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봅니다. 최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 유산 신청 전 해당 유산과 관련 있는 나라들 사이에 사전 조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신대 문제를 세계에 알리려는 이 준비에 있어 일본이 이것을 막으려는 속내가 농후히 엿보이는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의 가치를 가해자의 확인을 받아야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의 가치를 알아내는 그러한 일조차도 참 어려운 세상임을 다시금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만행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참담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한일 정상 모임을 갖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역사를 왜곡하고 박정희 독재 찬양과 자신들의 폭력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이 정부에게는 너무 큰 기대인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니요. 절대 안 바뀔 교과서를 만든다니요.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세상이 주인 노릇하겠다는 이 탐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담긴 한 나라의 역사를 그것도 한 정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바꿔놓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귀를 닫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갑질의 정치가 아닐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왜곡된 역사로 이미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 적이 나눠져 있는 왜곡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궈낸 민주사회입니까?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또 얼마나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피와 땀으로 목숨까지 걸고 일궈내고 있는 이 민주사회를 단숨에 엎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미개인과 같은 짓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편가르기, 인연머리로 또다시 사람들을 갈라 자신들의 정당의 위치를 확보하고 힘을 모으려는 이 정부의 유치한 짓을 당장 멈추게 하옵소서. 이제 치아 70년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단지 수탈을 당하고 일어설 자리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망쳐놓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제의 그들 밑에서 조종당하고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젠 문화 독재로 우리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더 아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무참히 휘두르는 이 칼 앞에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이 앞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저지르는 그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악을 은닉하고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저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향림교회 철공소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정의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 한장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철공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안하고 이분이 발의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이두님을 모시고 시대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지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좀 두서가 없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제 스스로 제 격정에 사로잡혀서 좀 사나운 언어가 나오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 같은 것들을 보면 정교하게 계획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딱 신문을 봤는데 이웃국가의 혹시 통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서 통상 문제가 지연 처리됐던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외교 문제를 비하해서 국가 발전에 양국 간의 설린 우호관계가 훼손됐던 사례가 있었던 건지, 최근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를 국정하겠다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 대통령이 있고 혹시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미온적인데 그 사람들을 닥달해서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안들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관변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시도하는 헌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가 운영을 완전히 수익사업처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곳에는 모든 형제, 자기 측근들을 집었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를 승계한 정부인데 아주 제한적인 조사에서 나온 것도 온갖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였던 강을 막고 파헤쳐서 전국을 여름만 되면 녹차라떼로 변하게 만드는 이명박은 사실 우리 언어가 굉장히 형용사가 풍부한데 이명박의 나쁜 걸 설명하려면 형용사가 부족해요. 아주 나쁜 놈인데 이 현 정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국가 운영, 자기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그 소중한 권한 같은 것들을 자기에게 친일 전력, 독재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데 사용하려는 박근혜 정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하여튼 저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 올라오니까 잊어버리네 다. 예? 할 말이 없는데 더 이상. 하여튼 제가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국정교과서는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앉으세요.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지난번에 심야 토론에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거민정 때 한 30여 개 군데에서 거민정 교과서가 소위 말해서 좌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들이 채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말을 동원하면 때법을 동원해서 그걸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홍보하고 설득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지극히 실정법 내에서 동원 가능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이 무리한 방법이 있으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실정법을 통원해서 그들을 통제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절대 반대하면 안 돼요. 다 일률적으로 모두 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정교육의 폐해가 그 사람들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시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시장 실패 사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독재적 발상,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북한 사회와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도 없고 제가 욕 나오는데 더 이상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욕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두님이 보통 이런 자리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번 말씀해 주십사, 기도해 주십사 하더라도 나서지 않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제하들을 사적 소유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한술 더 떠서 역사와 기억까지도 사유화하겠다는 그들의 아주 억측스러운 논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섬돌 향인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멀리 오셨는데 오늘 성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도장소에 주시는 하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2면에 보시면은 하늘뜻 벽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차 소리도 시끄럽고 하니까 텍스트도 좀 봐주시면서 어둡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는 21세기의 벌건 대낮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서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획일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도는 자본과 결탁한 제국주의적 힘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 존속하려는 국내 기득권 권력의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획일화된 역사 소설을 공교육에 적용하여 그런 역사관이 주입된 인민을 양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욕망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 국민이 반대하여 정상적인 지필자마저 구성될 수 없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탈법적 기도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그 기본 가치로 분명히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꾸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적 기도에 전 국민이 의문을 표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화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는 역사에 대한 해석을 권력이 독점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유포시켜 권력을 유지 확장하려는 탈법적 기도에 대한 분노이며 이 분노는 반민주적 독재 권력 구축에 대한 강렬한 저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 국민의 저항은 의로운 것이며 당연히 이 의로움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 그를 향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이 명백한 월권 행위에 대해 더욱더 격렬히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저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말하듯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러한 그분께 영광 돌림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표현, 즉 정치적 표현과 저항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요소를 배제한 구약과 신약의 해석은 이데올로기자 오류이며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을 다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높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화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 사명이며 인간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남한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불의와 부정의 힘을 혹시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교과서 국정화 시도 이전에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정권의 탄핵 조건으로서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현대사 민주정치의 원년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는데 마치 완성된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지난 10년에 의해 기초놓인 민주주의의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기반을 지렛대로 확고히 부여잡고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자기 정권의 힘으로 한국 현대사를 뜯어고치려는 무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도한 기도는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충수를 들이만치 눈먼 자들로 보입니다. 자체 조정장치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눈에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날뛰고 있는 저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저주와 죽음이 격퇴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있게 이 시대의 민주주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 안에 있고 세상의 악 안에서 고통받아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앞에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편에 갖습니다. 세계사는 결국 예수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들이 확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투쟁합시다. 즉 그의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그의 나라를 소유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석재 전도사님이 혼과 영혼이 담긴 그런 하늘뜻 표기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그 나라를 소유합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향림교회의 18번 산 밑으로 내려가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지.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믿음 새롭게 아주 새롭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맑게 씻으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멀리 그늘 동행해가 일하러 가세. 주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 학부로서 이번 국정화 지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폐해를 낳을 것인가를 역사를 공부하는 학도가 나와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상희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거리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증언 말씀을 의뢰받아가지고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국정화가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싶어서 네, 주소도 없고 네, 기억도 희미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개론 시간 들을 때 들었던 질문인데요. 뭐 블라블라 뭐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그 자료를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각자의 그런 해석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게 역사학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역사학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학을 하나의 시각으로 고정시켜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이제 세계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독일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까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역사가 어떻다라고 딱 집어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대신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치사선별해서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 자료를 보고 자신의 그 생각에 따라서 그거를 엮어내고 발표를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히틀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독일에서 이러한 수업 방식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학을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이를테면 뭐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가령 뭐 히틀러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관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또 아이들이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도 서툴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아이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묵묵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어려움을 처할 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만 할 뿐 절대 아이의 생각에 이러이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 원인은 바로 독일의 아픈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독일에서는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쵸? 예, 희대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독일 전 유럽을 풍비박산내고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한 그런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히틀러라는 인물의 등장과 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사가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그 아이만이라는, 그쵸? 네, 그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크게 놀랐던 게, 왜 그러한 위에서 내리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단지 나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부당한 명령 뒤에 숨어서 자신의 그런 악마와 같은 범죄들을 면제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히틀러와 같은 그 악마가 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광풍적으로 역사가 진행이 된 것에 원인을 바로 그런 비판적 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사고의 부재에 있었다고, 예, 독일의 역사 교사들이 생각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깨우치기 위한, 네, 훈련들을, 예,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을 하고, 네, 그게 지속이 되면서 현재 한 40-50년 지난 후에 지금의 그러한 역사 수업이, 예, 탄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 오래전 일이라,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추구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그 단위 국정화도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거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고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네,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독일의 사례처럼 부당한 그런 명령들이 내려왔을 때, 혹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모두 다 숨고 아무도 그런 저항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명령을 그냥 묵묵히 따르는, 모두 다 괴물이 되는, 네,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짧게 교과서가 국정화가 진행이 된다 해도 짧게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20년, 30년, 40년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네, 이유는 생각하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들 교과서 국정화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는 바로 그런 아이들의 사고를 억제하고 단일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수능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체제 수능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국정화는, 네,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